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자, 한 권으로 진짜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번째 강의. 자, 어느덧 30번째 강의까지 찍게 되네요. 자, 오늘 30번째 강의로 이제 저희 교재에는 대표 빈출 81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위험물 운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생각하고 까다롭게 정리해야 될 부분 문제가 이제 위험물의 유별을 제시해주고 푸는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제가 이제 수록해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위험물 운송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요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 책임자라는 거를 두 개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운송 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시행규칙 52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법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그죠? 위험물 운송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취득하지 않았어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운송 책임자로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년보다 2배 늘어났지만 당연하겠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좀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1년,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위험물의 운송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운송 책임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죠?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것이냐. 그 감독 및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1인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운송 책임자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이동 탱크 저장소에 동승하여 같이 승차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운송 책임자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동승하진 않아요. 동승하지 않았을 때는 별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운송 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전화로 유선상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감독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 동승해서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 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직접 동승하진 않지만 별도의 마련한 사무실에서 운송 책임자가 운송 위험자에게, 아니 운송자에게, 운전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행하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접 동승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볼까요? 별도의 마련한 사무실에서 운송 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감독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이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 이 관련 업체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상 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찰관소 이렇게 나와요. 경찰서.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물을 운송할 때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해 놓고 관할 소방관서나 또는 비상대응에 관해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연락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랬어요.
연락 체계만 갖추면 돼요. 직접 뭐 행동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일단 경찰서는 아니라는 거.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원론적인 얘기겠죠, 그죠? 이동 탱커 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 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비상시의, 그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직접 동성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운전자에게 계속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셔라. 경찰관서나 경찰서는 아니더라.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장거리 운송 시 2명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의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장거리 운송을 한다. 장거리 운송이에요. 단거리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거리 운송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번갈아 가면서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시험대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것도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운송 책임자가 이동 탱크 저장소에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 확보에 관해서 운전자에게 직접 감독 지원을 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 운전자 한 명만 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운송 책임자가 같이 따라 붙으니까 한 명만 갖고도 충분하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가 시험제 나오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문구에 대한 것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되고,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게 출제가 됐을 때 이놈들이 2류, 3류, 4류 어딘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봅니다.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 1류 위험물에 해당된다면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또는 제 3류 위험물 중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3류 위험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요것에 해당되는 것만 운반할 때는, 제3류 위험물 중에 요것에 해당되는 것만 운반할 때는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얘 말고 나머지에 대한 제3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2명의 운전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제4류 위험물은 3류하고 좀 반대죠.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특수인화물,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운송할 때는요,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예요. 자, 요거 하나 일단 알아두시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할 때에는 굳이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휴식하면서 갈 때는 2명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겠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에는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그죠? 이동 탱크 저장소에 한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친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황린을 운송하는 경우 황린은 뭐예요? 황린 제3류 위험물이잖아요. 제3류 위험물인데 아까 제3류 위험물은 뭐였어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하고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해서 두 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황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황리는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죠? 자, 앞에 이제 나왔지만 다시 써드릴게요. 두 명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랬잖아요. 아까 뭐였어요? 읊어보세요. 제2류는 몽땅 다. 제3류는요. 제3류는 뭐라 그랬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한한다 그랬어요. 탄화물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만 우리는 두 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나머지 제3류는 얘네들 빼고 나머지는 다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제4류는 뭐였어요? 특수인화물은 제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두 명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특수인화물은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요걸만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있으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황리는 이놈이 아니니까 그죠?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잖아요. 또 과산화수소 뭐죠? 제6류잖아요. 그죠?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화칼슘은요? 인화칼슘 몇 류죠? 제3류잖아요. 제3류 중에 금속의 인화물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요? 여기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나온 거네요. 4번이네요. 그죠? 바로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잖아요. 그죠?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한해서 우린 두 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 그죠?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건 뭐 원론적이죠? 뭐겠어요? 두 명으로 하는 게 원칙, 두 명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 명이 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뭐냐? 휴식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면 한 명으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탱크 저장소에 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 위험물 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친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문제를 비비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럼 뭐예요? 2명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한 명으로 해도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뭐 문제를 이렇게도 진짜 더럽게 내네. 그죠? 이 문제는 결국에 2명의 운전자로 해야 하는 경우. 저도 화딱지가 나서 또 글씨가 막 흘러가네요. 그죠? 2명의 운전자로 해야 하는 경우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볼까요? 정린 그랬죠. 정린은 뭐예요? 제1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명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정답 아니죠. 2번은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2명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죠. 앞에 문제에서 푸는 거죠. 자, 이氧화탄소잖아요. 이氧화탄소는 뭐예요? 특수인화물이잖아요.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이니까 아까 2명의 운전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은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은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면 얘는 한 명이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얘는 2명의 운전자를 해야 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 1번, 2번, 4번은 2명의 운전자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 제4류염물 중에 특수인화물은 제외한다라 그랬으니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이氧화탄소는 2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문제 유형을 제시해드린 거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지만 나오는 문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그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알킬 리튬과 그죠? 알킬 알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은 적어는 드릴게요.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제목도 써드릴게요. 이 자체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 글씨가 자꾸 틀리네요.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규정을 진 게 있어요. 요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요 자체는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운송 책임자에 대한 얘기니까 이 하나의 1번의 지문에 얘를 갖다 집어넣었지만 이 1번 지문에 해당되는 게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행령 19조에 보면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 그래서 딱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또 뭐 3가지라고도 얘기했는데 여기 뭐냐면 알킬 알루미늄과 또는 알킬 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면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은 이 2가지가 있어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인데 3번째는 얘네들을 조금이라도 함유하고 있는 제3의 위험물이라 할지라도 얘도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 자체가. 근데 요 내용이 요 문제에서는 지문 1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일단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물질은 알킬 리튬과 알킬 알루미늄 이 중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시행령 제19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이동 탱크 저장소에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에는 법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인지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자격을 취득하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였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자격 취득은 안 했지만 법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운송 책임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맞죠? 요거는 시행규칙 제52조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죠?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내용이고. 3번 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이나물 300kg을 1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요건 한번 따져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기 보면 자, 시행규칙 별표 21에 보면요. 시행규칙 별표 21에 보면 장거리에 대한 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장거리 기준이 뭐냐 하면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도로 그랬죠. 뭐 일반 국도나 뭐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행규칙 별표 21에 아예 장거리 기준이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고속국도에서는 340km 이상을 장거리 기준의 기준점으로 보고 그 밖의 도로에서는 200km 이상이면 장거리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고속도로의 구간만 봐도 477km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란 말이에요. 장거리. 됐죠? 그런데 요 금속의 인화물 그랬잖아요. 금속의 인화물은 뭐예요? 제3류예요. 제3류. 근데 제3류인데 두 명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였죠? 칼슘이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슘이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두 명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랬으니 이 3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장거리이면서 제3류 위험물이지만 칼슘이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2명 이상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은 아까 원론적인 얘기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동승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이건 뭐 아까 했던 원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1, 2, 4번은 맞는 얘기지만 3번은 틀렸다. 됐죠? 예,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해드린 것 중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한 뭐 정도가 될까요? 예,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물의 유별, 근데 어떤 거는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어떤 거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다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서 틀리지 않게끔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되셨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31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